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5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고용지표가 중요했었죠. 그죠?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긴축 우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긴축 우려가 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걸 안 좋은 걸로 해석하는 그렇게 시장의 관점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.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하락 마감했지만 하락폭이 큰 것도 아니고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유럽도 비교적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. 그렇지만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세계 증시를 보시면 아직까지 강합니다. 그죠? 아직까지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데는 잘 없고 아직까지 대부분 강해요. 조금 더 위쪽으로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. 그죠?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. 아직까지 위험 자산들이 강하고 달러 약세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게 달러가 약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증시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끌려 내려가는 건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일단 뭐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약하고 있다.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계속되고 있다. 뭐 전반적입니다.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좋다.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기술적으로 조금 좀 중요도가 있는 날입니다.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. 기술적으로요. 독일 증시에 좀 중요한 날입니다. 일단 뭐 약하게 출발을 할 것 같긴 한데요. 어떤 의미에서 오늘 좀 이제 중요한 날이냐면은 독일 증시가 이 유럽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증시가 강한 곳이었죠.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렇게 좋은데 독일인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이 왜 중요한 날이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 전고점에 지금 바싹 갖다 붙어 있단 말이죠. 전고점 뭐 이런 분위기상이면 오늘 이제 넘어가줘서 새롭게 랠리를 할 수 있고 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움직임 중요하죠. 어, 이쯤 됐으면 오늘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오늘 간다. 오늘 위쪽으로 올라간다. 이 뭐든 타이밍이 있습니다. 뭐 가야 될 때 가야 됩니다. 제 생각에 오늘쯤 가는 게 가장 이 그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쯤 유럽 증시 특히 뭐 독일 증시는 올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주면은 레벨업 되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오른다고 해도 이제 다소 부담스러우면은 여기 조금 좀 뒤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 어떤 무거운 저항대가 있긴 하다. 또 그리고 이 전고점 부근 무거운 저항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 지난번 차분하게 올라온 게 아니고 다소 급하게 이 상승 에너지를 좀 소진시키면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피곤한 상태다. 요렇게 그죠?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중요한 자리다. 전고점 자리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레벨업 되면서 추가 상승 목표치가 조금씩 더 열리게 되겠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목표치가 더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하여튼 강합니다. 그죠?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.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참 안 그래도 그 좀 전에 그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반적으로 다 공통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이에요. 전 세계적으로 몇 달간 빠져놓고선 이제 지난 한두 달 가까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오긴 했다고요. 더 올라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사고 이 지수를 위쪽으로 더 이렇게 추격을 하고 이런 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. 그렇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도 없어요.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어서 애매한 자리입니다. 그죠? 뭐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가 계속해서 뭐 달러를 보나 주식을 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다음번에 한 번쯤 하락하긴 하락할 거예요. 뭐 지가 영원히 오를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그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증시가 어딘가에서 꺾여서 다시 뭐 지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 하락은 끝나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될 거야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끝나고 언젠가 하락을 하면 여기서 이제 매수 잡으면 되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주식 사고 여기서 뭐 지수 상방 매팅하고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때 하면 된다고요. 혹은 이제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아래로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그죠? 아직까지 이 전반적인 큰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니까
이 뭐 일단 뭐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겠지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다든가, 하여튼 뭐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아래쪽으로 지금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자리고,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언젠가 한번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야 되니까 주식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중요한 거고요. 그죠? 하여튼 지금은 애매하다. 언젠가 세계 증시가 지금 한번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이제 그때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죠?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달러가 올라갈 거다. 언젠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잘해야 된다. 세상이 좋아질 거라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죽을 거라고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되고, 세상이 계속 안 좋을 거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위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되겠죠. 그죠? 하여튼 전반적인 그림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고요. 그래서 하여튼 유럽이 오늘 기술적으로 좀 그런 날이다, 좀 중요한 날이다,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. 오늘 중국 증시는 뭐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아주 신나게 올랐습니다. 다양한 이유라면 그 방역 규제 완화 기대감, 뭐 실제로 기대감이 아니고 뭐가 좀 실제로 완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그 확진자 수도 확진자 수도 뭐 일단 그들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래서 다양한 호재를 갖고 오르고 있다.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중국에 뭐 투자를 좀 더 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줬고요.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 증시 강하게 오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뭐 아래쪽으로 볼 근거 없죠. 그죠?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, 올랐으니까 이제 다음번 저항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면 되는데, 뭐 여기 어딘가 이제 전고점 부근, 여기 어딘가겠죠. 그죠? 여기 어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버벅버벅했던 이런 자리들까지 목표치가 열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. 물론 목표치가 열렸다고 꼭 그 자리까지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. 오를지 안 오를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, 하여튼 이제 오를 수도 있다,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상승 목표치가 열렸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이 뭐 중국 증시가 오늘 상승한 데는 제 생각엔 뭐 그런 이슈들도 작용을 했지만 환율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. 환율이, 위안화 환율이 이 최근에 위안화가 급속히 강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드디어 7위안을 붕괴시켰고, 그리고 전저점도 의미 있게 붕괴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추세 전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증시가 더욱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알 수 없죠, 그죠? 아직까지 이 22년 초부터 시작된,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위안화 약세가 이걸로 이제 숨을 다할 거냐, 이걸로 이제 그 생명을 다할 거냐,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.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.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이것 똑같죠. 이것도 다음번에 이제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중요합니다, 그죠? 다음번에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보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는 분명히 지금 위안화가 엄청 강합니다.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다고요. 하나, 둘, 셋,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 크게 봐서 일단 뭐 대략적으로 3고점을 만들어낸 완성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 붕괴시켰으니까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, 그죠? 충분히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, 그럴 수 있겠죠. 그죠?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. 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이 모든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에 써놓은 인플레, 경기 침체 우려, 뭐 미국의 긴축,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고 이야기하자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. 하여튼 지금의 증시 반등, 지금의 달러 약세가 하여튼 거대한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, 원래 그 지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하여튼 큰 위기 때 보면은 이보다 더한 속임수들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그 요렇게 뭐 위안화 강세, 뭐 지금의 증시 반등을 있는 그대로 믿어줘야 되냐,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번에 달러가 한 번 더 튀어 오를 때, 다음번에 증시가 한 번 더 하락할 때 그때 판단하면 된다, 이제 그때 움직이면 된다라고 요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일단 뭐 달러 약세, 위안화 강세, 뭐 증시 반등 이런 건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고요. 전반적인 모습들 좀 살펴봤고, 그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.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중요한 라인이 여기인데, 이 라인 붕괴되어 있으니까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, 이 라인을 돌파 한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뭐 이 정도 모양만 그냥 좀 체크를 하고요.
오늘 나왔던 뉴스들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일단 이런 건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러시아산 원유 상한가 제도 요거 유럽연합이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배럴당 60달러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. 국제유가에 그 국제유가 베팅하신 분들 뭐 혹은 뭐 어쨌든 이건 어쨌든 그 배럴당 60달러란 숫자는 우리가 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. 60달러가 어떤 뭐 심리적인 뭐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. 60이란 숫자는 좀 60이란 숫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. 다음에 국제유가를 볼 때 60이란 자리를 잘 보자.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일단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게 된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국제유가 하락하고 있잖아요. 그럼 최소한 뭐 60달러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자리는 이런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이 될 그런 자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. 6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.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뭐 그래요.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내년에 뭐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. 그 커들로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예상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죠. 요즘에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 있고 이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이야기하는 뭐 증권사들도 많고 IB들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. 하여튼 그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뭐 저의 생각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이 원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럴 때 위기가 좀 나긴 나요. 이 요즘에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진다. 이 하방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모두가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물론 그 모두가 지금 위쪽을 보고 있지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모두가 아래쪽을 보고 있지도 않아요, 사실 이제. 이 보면 요즘에 뭐 CNN 뭐 감성 지수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래나 네, 그 아시죠?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라 하나요? 그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 있더라? 그게 요즘 거의 70 가까이 갔는데요. 어디 갔더라? 하여튼 뭐 그런 지표들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어쨌든 그 모두가 아래쪽을 보는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. 그죠? 분명히 지금 이 여전히 탐욕에 차서 위쪽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 아래쪽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보면 이 지금 경기 침체한다고 2023년에 내년에 혹은 뭐 내후년에 앞으로 뭐 경기 침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. 평상시보다요. 아무튼 이 너무 모두가 경기 침체를 바라보면 경기 침체가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 예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영화가 그 개봉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 세상이 좀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이야기가 이런 영화 같은 게 이렇게 어떤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그런 영화가 개봉한다. 그럼 그 해에는 경기 침체 없다. 이렇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긴 있거든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심리가 좀 중요하긴 한데 요즘에 하여튼 경기 침체 예상하는 분들이 좀 평상시보다는 좀 많은 것 같다.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 하방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점들이 좀 약점이다.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야기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럴 수도 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 넘어가고요. 하여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지표 발표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이번 주에 뭐 대부분 뭐 조용할 거고요. 그 금요일 날쯤인가에 미국에서 물가 지표 PPI인가 하나 있거든요. 그거 정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유로존의 다양한 PMI들이 발표 예정인데 일단 50 위로 올라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. 뭐 아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냥 뭐 참고 삼아 알아두자.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FOMC 회의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다. FOMC 회의가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죠. FOMC 회의까지는 특별한 거 없고 참고로 이번 주는 그 한국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가 됐다. 이 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고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고 미국 증시 살펴보고 마치자면요. 오늘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가 뭐 안 좋았습니다. 중국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하락을 하네요. 미국이 멀쩡했는데 미국이 고용지표 보고 긴축 우려를 안 했잖아요. 근데 한국 지 혼자 긴축 우려를 했다고 하면서 빠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빠졌어요. 뭐 빠지는 게 이상하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 12월 2일 금요일 날에 이미
이미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강력한 매도세가 한번 등장하긴 했기 때문이죠. 그 전날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그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뭐 연속적으로 빠지는 거 뭐 개인적으로 자연스럽다라고 봅니다. 근데 어떤 뭐 하락의 핑계를 갖다 붙일 만한 건 일단 없었어요. 하여튼 근데 하락했다. 요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.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다. 뭐 여전히 일단 박스권이다. 어딘가 또 와르르 쾅쾅 하려면 의미 있는 전저점이나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붕괴는 아직 안 됐다. 근데 일단 뭐다?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보긴 보자.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12월 2일 날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하여튼 이 음봉의 지금 이 음봉의 여파를 계속해서 받긴 받을 겁니다. 뭐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도 뭐 약하죠. 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. 이번에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한 거는 다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59만 원이 이제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락함으로써 59만 원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끝낸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이제 꺾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요 자리가 이번에 59만 원 터치했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하나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락이 좀 중요한 것 같다.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와르르 쾅쾅 하려면 56만 원 뭐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이제 와르르 쾅쾅이죠. 아직은 아니죠. 그죠? 아직은 뭐 박스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. 56만 뭐 2천 원, 3천 원, 59만 원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죠. 아직까지는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 주요 종목 두 종목 약하니까 뭐 코스피 약했겠죠. 그죠?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뭐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 여전히 와 있습니다. 계속해서 애매한 자리 와 있는데요. 근데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주더라고요. 이번 주가 그 만기일이 목요일인데 만기일 앞두고 이게 일단 아무래도 만기 주이기도 하고요.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도 하고요. 뭐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그 별 재미없는 그냥 뭐 시간만 주기는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뭐 그런 기대감 정도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. 또다시 지루하겠구나. 또다시 우리는 시간이나 잘 보내자. 뭐 요런 시간이나 잘 보야 그냥 뭐 시간이나 잘 보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뭐 지켜보고 있었어요, 오늘. 이번 주에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전반적인 생각인데요. 하여튼 콜옵션은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. 더군다나 만기주다. 콜옵션 더욱더 힘들 것이다. 뭐 이런 생각이고요. 다만 이제 뭐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이 만기일 혹은 뭐 만기주에는 이 발작은 한 번 정도 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. 충분히 만기일이 됐든 그 전날이 됐든 발작 정도. 아무튼 지금 이런 그림으로 봐서는 일단 콜은 살아나기는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만기라는 이벤트의 힘을 이용해서 하루 정도 뭐 폭등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그런 거 정도는 기대할 수도 있다. 깜짝 대박 뭐 이런 거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다. 뭐 콜도 풋도 어쨌든 뭐 둘 다 그런 깜짝 시세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건 시장은 그 금요일 날 나왔던 그 급락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다. 한국 증시는요. 그 흐름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가고 있다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만기주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옵션들이 살아나는 건 좀 글러먹지 않았냐. 최소한 이제 뭐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뭐 양매도 정도로 적당히 가지 않겠냐.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그런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. 콜이 조금 더 세차게 죽을 것 같고 풋은 뭐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뭐 풋도 지금 저항이 좀 많이 누적되긴 해서 하여튼 뭐 계속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풋옵션들이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뭐 완전히 돌파장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무거운 저항들 안에 깝깝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고 뭐 콜도 뭐 맛이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이래저래 명확한 방향성 시원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한 주 같다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뭐 잘 보셔야 되는 건 어쨌든간 이번 주에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시원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풋옵션들이 이 지난 거의 한 달간 이제 지키고 있는데 11월 11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여기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는데
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차월물까지 해서 이제 뭐 요런 이쪽에 있는 이 지지력을 이걸 밑바탕으로 삼아서 얘를 살려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관점 보시면 되겠고요. 이번 만기 줄을 맞아갖고 지금까지 이 쌍고점을 일단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, 변동성 지수들이 계속해서 이 뭐 17, 18 부근의 이런 지지력들을 훼손하지 않고 잘 버텨내는지 이번 만기주에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만기주에는 얘가 더욱더 아래쪽으로 가려는 힘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. 얘가 좀 잘 보긴 잘 봐야 됩니다. 이런 친구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. 뭐 그죠?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코스피는 아래쪽으로는 뭐 312, 뭐 312 정도 붕괴시켜야 이제 아래쪽으로 좀 세게 가는 거고요. 하여튼 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, 답답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박스는 뭐 기존에 이야기하던 자리는 322, 312 이 정도 박스입니다. 322 돌파 한착하면은 그건 박스가 아니고 그건 더 가겠다는 의미로, 더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그죠.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 정도. 얘도 뭐 답답한 박스권, 예, 얘도 답답한 그 박스권 구간 안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배실 죽으면서 여기 굵은 파란색 선 241선인데요. 241선까지 거의 터치하려고 하고 있다. 하여튼 뭐 일단은 달러가 약하고 계속 원화가 강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거 일단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고, 아직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자. 다음번에 한번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고 그때 일단 움직이자.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.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, 그 솔직히 이제 그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도 아래꼬리 달면서 비교적 선방했단 말이죠. 잘 올라왔어요. 비교적 강했는데요. 오늘 밤에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.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이 미국 증시가 일단은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보고 나서 그날 당시에는 긴축 우려가 없었죠. 그죠? 그날은 없었는데 그게 속임수였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긴축 우려라는 게 그 지표를 보자마자 바로 긴축 우려가 딱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이 다음날 긴축 우려가 슬그머니 나올 수도 있고 다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FOMC 회의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FOMC 회의 당일날에는 싱글벙글 하다가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돼서 급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. 특히 올해 내내 그랬는데 그런 흐름들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제 시세에 대한 진위를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긴 합니다. 아마 오늘 그런 거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 쭉 달면서 아래쪽에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했지 않습니까? 이거 어제 지지력을 확인했던 게 속임수 아니야? 라고 하면서 이제 그죠? 하여튼 그 12월 2일 날 만들어내던 아래 꼬리 부분 다시 한번 좀 테스트가 들어가지 않을까. 진정으로 지지한 거 맞아? 이런 거, 그런 생각을 좀 미국 증시가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할 것 같긴 하고요. 하여튼 그 잘 보셔야 되는 건 하여튼 미국 증시가 지난 2거래일,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죠. 그죠? 아래쪽으로 굳이 뭐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어딘가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보자면 볼 수 있겠죠. 나스닥도요. 숫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. 지난 2,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볼 수는 있는 거고, 오늘 밤에 할 일은 그 금요일날 급락했다가 아래꼬리 달았는데 아래꼬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재차 한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. 금요일날 시세에 대한 신뢰도를 재차 확인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이런 모습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, 빅스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지, 빅스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 전저점 부근 자리까지 벌써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 지지력을 이번 주에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추 다 이야기했고요. 네, 그죠?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